예. 2024년 3월 1일이죠. 예, 오늘은 3.1절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음력으로는 1월 21일인데요. 오늘이 1919년 예, 일제 통치 기간 안에 범국민적인 조선인들이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3.1운동을 33인의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이 민중들이 제국주의의 황거에서 전 국민이 일어섰던 그런 뜻깊은 날이고요. 여기에 바탕을 두어서 1920년도에 상해 임시정부가 마련되고 이때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는 상해 임시정부의 문직이라도 되고자 해서 떠났던 그런 뜻깊은 날인데요.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날의 대한민국 헌법에 전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 건국전쟁이라 해서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난 이후를 대한민국의 건국식이라고 이렇게 역사를 호도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미국 독립운동 1776년도에 바로 미국 독립운동이 시작되었고 미국의 독립운동 기념일을 1776년도에 우리의 3.1절에 1919년도에 선언함과 같은 의미를 가질 때 미국이 워싱턴이 권력을 잡은 대통령이 되었던 것은 그리고 난 이후에도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적어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1719년 정도가 지나고 난 후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도 그때부터 미국의 건국 이라고 할 것이냐 이거죠. 이처럼 우리 한국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족을 호도하는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정부의 정치를 맡았던 책임있는 자들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아나무인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지금 현재 윤석열이나 그 다음에 한동훈이라든지 김건희가 하고 있는 작태가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진보민주 통일세력에 있어서의 장면 총리라든지 또 최규하 같은 물론 최규하는 진보민주 통일세력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군부 쿠데타에서
합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더불어서 윤석열이 검찰 쿠데타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문재인이가 묵과하고 또 호남의 아들이며 호남의 꿀과 꽃길을 걸었던 이 이낙연이라든지 박기훈이라든지 정세균이라든지 그 일파들이 지난 의석이 180석의 을 가지고서도 권한을 가지고서도 그들을 응징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 또한 무능력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능력한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듯이 우리의 오늘 3.1절에 우리의 역사를 호도하고 있는 작자들을 우리가 쳐내지 못하는 것도 또한 우리의 뭐냐면은 부족함이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생각이 나는 내용들을 몇 자 한번 올려봅니다. 자, 오늘은 한국통일연방모형 109번째 네 번째 강의인데요. 우리 한국문명사는 서해대평원 항해에서 지중해 문명으로 옮겨간 것이고 이 지중해 문명에서 다시 이 동쪽으로 동천해 왔던 이 과정이 남방문화에서 북방문화권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 설명할 수가 있고, 우리가 왜 동이라고 부르고 왜 구이족이라고 부르고 이들을 우리가 샤먼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우리가 그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런 사고에서 먼저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물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라는 것은 그 시대 때 사용한 유물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사유할 줄 아는 그런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 문명사에서는 우리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뭐냐면 그 언어적 사고를 시작하고 어느 시기에 시각적 사유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석기 시대의 중기, 전기, 중기, 후기가 있죠. 신석기도 전기, 중기, 후기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좀 벗어나 가지고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언어적 사유를 시작한, 생각을 가지고 사유를 시작했던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10만 년 전에 이 언어적 사고로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태고사의 시작인과 동시에 구석기의 중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구석기 중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태고사의 시작인과 동시에 구석기 중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걸 참조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미 우리가 원시신앙이라든지 토템, 자연숭배, 태양신 숭배, 이 제사문화가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만이 되는 것을, 여기에다가 우리가 윤물과 유적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원시신앙, 토템, 자연숭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태양신 숭배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유를 할 줄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살사상을 가지고 생명사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는 뜻이 되고, 생명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도 널리 이야기하고 있는 홍익인간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더 강의를 했다시피 다시 한번 설명을 보면, 우리가 10만 년이 전부터
세월이 한 3만 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7만 년 전까지를 우리가 태고사의 시작, 태양신 숭배, 그 다음에 보살사상으로 이렇게 대신했고요. 자, 그 이후에 7만 년부터 이제 상고사가 시작이 되는데, 상고사는 1기, 2기 이제 이렇게 상기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고사 1기가 7만 년에서부터 2만 5천 년까지, 상고사 2기가 2만 5천 년에서 1만 2천 년까지, 상고사 3기가 1만 2천 년에서 농업혁명이 시작되는 9천 년까지 약 3천 년 동안,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의 여러 역사적인 문헌을 토대로 해서 그 바탕 위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고사 1기를 남방문화권을 대변하고 순다대륙, 순다환인이 살았던 시기를 말하고, 이후에 빙하기가 시작돼서 추위가 급습해 오는 지난 3만 년부터 세월이 지나서 2만 5천 년부터 1만 2천 년까지, 1만 2천 년까지 빙하기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이거를 천축대로 천축하니 북방문화권이라고 표현하죠. 북방문화권이라고 표현하고, 자, 그리고 1만 2천 년에 빙하기가 끝난과 동시에 우리가 해수면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던 그 시기까지 9천 년 전까지를 우리가 뭐냐면은 광명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개벽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광명 이세라고 표현하고, 이때를 우리가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환인의 역사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환인의 역사를 우리가 숭배하고 환인의 역사를 우리가 환국사의 역사에 편입시켜서 이거를 이해해 드리냐면,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뿌리가 세계 언어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세계 언어의 뿌리가 된다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모사피엔스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구문명사라고 부르고, 환구문명사는 바로 환인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다환인, 천축환인, 그 다음에 방구환인, 그 다음에 제서환인, 배달환웅, 단권전제로 이어진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는 고대사의 시작과 함께 지금으로부터 9천 년 전이라 하면은 수로를 이용해서 자연과학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 고대 시작 때 우리가 제서환인 시대라고 했고, 이 우리의 제서환인 시대가 바로 옥황상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제우스 신이 되는 것입니다. 제우스 신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태양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도에서는 인드라고 표현하고, 인드라, 그 다음에 우리는 제석이라고 표현하고, 서양에서는 제우스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들을 뭐냐면은 비와 번개, 천둥, 이 폭풍의 신을 상징하는 폭풍의 신은 바로 바람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람문의 사람, 바람문의 목자, 환인,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제서환인 시대라고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9천 년 전에 우리가 고대사의 시작을 말할 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좀 설명할 부분은 바로 상고사 시기에, 상고사 1, 2, 3 시기에 서예 대평원에서 우리의 환국사를 열어갔던 그 시대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서예 대평원에서 우리가 수수만 년 상고사회 시대를 거면서 우리가 수렵과 의료, 채집, 그 다음에 자연농법을 하면서 살아가던 시기를 우리가 상고사회 시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들이 북방으로도 올라가고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됐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기를 우리가 구석기 후기에 들어가는 시기고, 빙하기로 보면 제4빙하기에 들어가는 시기인 것입니다. 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구석기 후기 제4빙하기가 들어온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서예 대평원에서 우리의 환국의 뿌리를 만들 수 있는 환인의 역사를 만들었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는 이 홍적세 말기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때는 해수면이 150m 정도 낮았기 때문에 서예 대평은 바로 지금 현재 조선반도와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일본의 일본 열도와도 붙어 있었고, 지금 현재 동해는 호수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서예 대평원은 큰 강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히 이 서예 대평원은 황해는 이 빙하기 때는 빙하기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기에 더 편했고, 특히 중국과 이 조선반도 사이에 있는 이 서예 대평원은 큰 강줄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수렵과 의료 채집 생활을 하기에 더더욱 좋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땅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고고학적인 부분이죠. 자, 그래서 발굴했던 것이 우리나라 서예 대평원의 최초로 이 도래한 주민들이 바로 이 서예 대평원 황토 지대에 살았는데, 이들이 이 동물군을 쫓아서 여기까지 이주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렵 원주민들, 그 다음에 이 수렵 원주민들이 시베리아에서 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해 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서해 대평원에서 자리 잡았던 사람들이 동서남북을 거쳐서 퍼져나갔고, 퍼져나갔던 초창기의 사람들은 바로 툰투를 따라서 우리가 술륙을 산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핀란드까지 들어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이 빙하기와 를 거치면서 다시 뭐냐면은 서예 대평원의 아까 평원인 황토지들을 따라서 동물군을 쫓아서 이주해서 수렵 원주민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 이 서예 대평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이 동북아에서도 네안데르탈린이 거주했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가 역사 시간에서도 배웠다시피 북한의 한부 웅기 굴포리에 있는 유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평남 상원읍에 있는 이 금문모루라든지,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충남 공주에 있는 석장리, 충북 제천의 전말 동굴 같은데, 이것이 바로 이 시기에 수렵 원주민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또 경기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도 우리가 전기 구석기 문화 아술리안 형태의 주목도끼도 발견되는 걸로 봐서 우리가 전기뿐만 아니라 중기 후기까지 끊임없이 동서남북을 오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한국사의 뿌리는 바로 기본적으로
순다 대륙에서 출발해서 서해 태평양에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서해 태평양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특질 때문에 오늘날까지 동서운이 뿌리가 되고 있는 우리의 말갓걸이 여기까지 미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까지 살아온 이 환구 문명사의 이 태고사의 시기들을 말하는데, 특히 우리가 구석기 후기에 제4빙기라고 말하죠. 제4빙기. 제4빙기는 뭐냐면은 35,000년에서 12,000년 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 추위가 가장 추웠던 3만년부터 시작해서 천축지 북방으로 올라갔던 천축한해 시대 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제4빙하기 구석기 후기 때 대표적으로 발달된 것이, 우리가 언어가 발달되고 토템의 원시신앙이 나타나고 예술품으로서 상징체계가 나타나고, 네 번째 보살사상 태양승 숭배 같은 제사의식이 이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어졌다는 것이죠.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대사로 접어들어 오는데요. 이 고대사가 바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신석기, 전기, 중기, 후기,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가 신석기 전기, 고대사 전기라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고대사 전기에 바로 선 젊은 토기인들이 살았고, BC 5,000년에서 BC 3,000년 사이. 그 다음에 고대사 중기가 선 젊은 토기로서 BC 3,000년에서 BC 1000년경. 그 다음에 고대사 후기 청동기 시대라고 표현하는데, 이 시기가 BC 1000년에서 비살무늬 토기인들이 나타나고, 이때의 대부분의 유적은 바로 패충이 주류였는데, 이 패충이 주류인 부분이 나타나는 그 강력을 보면, 이때는 이미 해수면이 차올라서 지금 현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압록강 하구라든지 대동강 하루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만 도서지방 한강 하루 유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도의 오이도라든지, 부산 부근의 동상동 패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경 북도 해안이라든지, 둔만강 하루 해안이든, 이러한 우리가 고대사의 그 시작은 이 패청 무덤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이들이 젊은 토기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원주민들은 동삼동에 있는 원시문명 토기, 전혀 무늬가 없는 토기인들이 동삼동에 발굴이 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 원시문명 토기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젊은 토기라는 것은 바로 새끼 꼬임과 같은 모양을 했던 것을 말하는데, 이 젊은 토기인이 도래하고, 그 다음에 젊은 토기, 이거는 비살무늬 토기를 말하는데요. 이들이 뭐냐면은 주로 해변가에 강가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자, 의료, 수렵, 자연농법, 식량, 채집 경제를 했고, 젊은 토기 출현을 했고, 그 다음에 V자 토기가 나오고 비살무늬 토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제석기가 나중에 마제석기로 바뀌고 되고, 돌화살총, 돌창, 고기잡이, 돌추, 빼낚시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후기 신석기 시대, 후기 신석기들은 청동기 시대라고 말하는데, BC 1600년에서 700년 사이에 특징을 보면, 중국에서는 이미 채도 문화의 농경이 시작되었고, 서해안 지방 토기가 밑이 평평한 둥근형으로 바뀌었고, 돌낫이라든지 돌가래라든지 조피 수수가 이미 심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의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바로 그 태고사,
상고사, 그 다음에 고대사를 이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풍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동아일보에 1920년도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하면 아주 놀랄 이야기들인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증명해 주는 문헌이 최근래에 우리가 동아일보에 이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 동아일보에 나타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각인해 보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920년 4월 1일자에 동아일보에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나온 이 기사인데요. 바로 서해대 평원에 있는 우리의 환인의 역사가 바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세계 인종의 근원지다. 두 번째, 세계 대종교의 근원지다. 세계의 대종교의 발원지가 여기서 출발했다. 그 다음에 천년의 화려함과 물산의 풍부함이 여기서 나타났다. 언어 문자 발명 등이 여기서 나타났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해대 평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세력들이 지중해 문명으로 넘어갔고 지중해 문명에서 청동기와 수로를 이용한 농업이 발전되면서 그 문화가 다시 동진으로 이어와서 그것이 신라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 체제가 바로 제사장 연명체였다. 부족 연명체가 아니라 제사장 연명체였는데 고조선은 바로 제사장 연명체다. 이거를 우리가 부두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제사장 연명체를 우리가 언제까지 지속되었느냐? 562년도 가야가 망할 때까지 우리가 이러한 한국의 역사가 이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역사는 바로 민주공화정의 바탕을 두고 있는 국민주권의 시대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걸맞는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서 쓰여져 있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3월 1일 날 3일째를 기념하면서 오늘 강의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이 74,143년 19,061년 2024년 3월 1일 금요일 환구문명학술은 골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